네, 이번 시간은 C# 프로그래밍의 31번째 시간으로서 스트림을 이용한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계속해서 스트림을 이용한 입출력 시간인데요. 어떤 환경에서는 입출력이 가장 중요하죠. 계산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입출력이 안 되면 사용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환경에서는 입출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먼저 .NET 입출력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림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은 스트림의 사용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스트림 클래스의 주요 멤버들을 살펴보고, 이런 멤버들을 이용해서 스트림 사용 예를 잠시 살펴보고요. 다음은 바이트 배열과 문자열 간의 상호 변환할 수 있는 클래스들, 인코딩 클래스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스트링 클래스의 멤버들과 바로 이러한 인코딩 클래스를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입출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ET 입출력 구조입니다. .NET은요, 모든 입출력에 대해서 동일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림입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해서 입출력이란 개념 자체를 4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4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 스트림 추산 클래스입니다. 바로 system.io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스트림 추산 클래스입니다. 이 추산 클래스는 입출력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추산 클래스입니다. 자, 추산 클래스니까 직접 객체를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직접 객체를 만드실 수는 없고,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것을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죠? 추산 클래스는 원래 그렇죠. 이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들이 생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림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게 파일 스트림, 네트워크 스트림. 자, 이런 보시면 대충 감이 딱 잡히실 텐데, 일단, 이것은 뒷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런 자식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당연히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형태의 콘크리트 클래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자식 클래스, 자, 이런 자식 클래스형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스트링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 바로 파일 스트림이나 네트워크 스트림형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입출력을 도와주는, 자, 스트림으로 여러분들이 입출력을 하는 기본 메커니즘 다 제공을 하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각종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각종 문자 인코딩을 변경하기도 하고 기타 바이너리 값을 쓰기도 하는 그런 유틸리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입출력을 도와주는 클래스들입니다. 자, 입출력 유틸리티 클래스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이번 시간은 요 3가지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트림형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추산 클래스는 객체는 만들 수가 없지만은 뭡니까? 변수는 선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스트림형 변수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자, 스트링형 변수를 만드시고, 자, 요거부터 한번 더 볼까요? 스트링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인 객체 생성 API, 바로 여기 있는 요 API죠. 요 API를 이용해서 각종 객체들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일로 입출력을 하고 싶으시면 파일 스트림을, 네트워크로 입출력을 하고 싶으시면 네트워크 스트림 객체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묵시적인 형변환이 되니까 당연히 요게 대입이 될 것이고, 자, 스트림형 변수는 new file stream 객체가 될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 네트워크 스트림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요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 입출력 유틸리티 클래스나 이 스트림형 변수가 가리키는 이 각 객체의 메소드를 통해서 혹은 이 스트림에 있는 직접 요 스트림 추산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입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 실제 미디어, 입출력이 일어날 미디어가 파일이든지 혹은 네트워크에 있는 소켓이든지 네트워크 입출력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입출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주 편리한 환경이죠. .NET의 모든 입출력은 이와 같이 스트림 베이스, 스트림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림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나 다른 기타 프로그래밍들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스트림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 스트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트림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들로서 또 무엇이 제공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림의 자식 클래스, 즉 스트림의 종류라고 하는데요. 자, 이 스트림의 종류로 제공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ystem.io.filestream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파일 입출력을 위한 실제 파일에 대한 스트림입니다. 자, 그리고 system.net.socket.networkstream으로서 이것은 네트워크 입출력을 위한 실제 소켓에 대한 스트림입니다. 자, 그리고 system.io.bufferedstream은 자, bufferedstream에 대한 버퍼 기능을 제공하는 래프 클래스다. 뭐 system.io.memorystream은 메모리에 대한 입출력을 제공하는 스트림인데 여기서 우리가 버퍼스트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요 버퍼스트림이니 뭐 비버퍼스트림이니 하는 내용들은 잠시 후에 다음 PPT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입출력을 원하시는 분은 파일 스트림을 생성해서 스트림 변수에 대입을 하시면 되고, 네트워크 스트림을 원하시는 분은 네트워크 스트림을 만드셔서 생성하셔서 객체를 생성하셔서 스트림 변수로 타입캐스팅 하시면 되고, 메모리에 대한 입출력은 메모리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이번 강좌 다음 강좌 계속해서 파일 스트림을 위주로 사용하겠는데, 파일 스트림 직접 이용하진 않고 모두 스트림 추산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와 프로퍼티들을 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파일 스트림만 학습을 잘 하신다면 네트워크 입출력도 별 문제가 아니고 메모리에 대한 입출력도 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메모리 스트림, 메모리에 대한 입출력인데,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안에 값 넣고 하는 거 전부 다 메모리에 대한 입출력이죠. 특별히 이걸 메모리 스트림이라고 빼놨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량의 데이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넣고 빼고 메모리로 입출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수보다는 이와 같은 스트링 구조가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메모리 스트림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는 파일 스트림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스트림 사용 순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림 사용 순서입니다. 자, 스트림을 사용을 하시려면 먼저 스트링 객체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추산 클래스 스트림 클래스는 추산 클래스인 스트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고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그것의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스트림을 오픈하시면 됩니다. 스트림을 오픈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입출력 미디어에 대해서 이 스트림이 가리키고 있는 미디어, 네트워크도 될 수 있고 메모리도 될 수 있고 하드디스크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운영체제가 뭐 핸들을 가지고 특별히 관리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핸들 테이블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럴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파일을 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에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서 문서를 작성하시려면 파일을 오픈해야 되죠. 그래서 오픈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다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클로즈를 해줘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픈한 스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림에 대한 입출력을 쭉 하시면 되고, 가끔씩 스트림 플러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플러시와 클로즈에 대해서, 자, 클로즈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플러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플러시라는 기능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살펴보면요. 파일 스트림의 경우는요, 버퍼 스트림인데, 자, 버퍼 스트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드디스크인데요, 실제 미디어입니다. 하드디스크는 기계 장치죠. 기계 장치라서 메모리에 비해서, 즉 CPU에 비해 메모리 같은 전자 장치에 비해서 매우 성능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 한번 캐시를 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캐시를 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짝 들고 오죠. 캐시를 해서 메모리상에 캐시를 해놓고, 실제 여러분들이 리드라이트를 하게 되면 이 미디어로 가서 이걸 직접 리드라이트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버퍼 스트림 안에 있는 버퍼를 입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버퍼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스트림을 바로 버퍼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이 버퍼를 언젠가는,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입출력을 하면 이 버퍼가 실제 미디어하고 내용이 차이가 나겠죠. 이걸 여기에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느냐? 바로 플러시라고 했을 때
하게 됩니다. 물론 close를 하셨을 때도 이 플러시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메모리 버퍼 상의 내용을 실제 미디어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플러시고요. 이런 형태의 버퍼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버퍼 스트림이라고 하고, 이 버퍼 스트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일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모를 이제 보기 전에 스트링 클래스의 주요 멤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스트링 클래스의 주요 멤버들입니다. 주요 멤버들로서요. 이것은 스트림 추상 클래스가 제공하고 있는 멤버들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프로퍼티 can read. 스트링으로부터 입력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can read입니다. 입력 가능하면 창을, 가능하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겠죠. 다음은 can write. 스트림으로부터 출력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트림 길이, length입니다. 이런 것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파일 스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length라고 물어보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길이를 반환을 합니다. 파일의 사이즈를 반환을 하는데, 네트워크 스트링 같은 경우는 길이를 반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비버퍼 스트림인데다가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에는 여러분들이 length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없겠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니까요. 그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있는 입출력의 내용들이. 자, 다음은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림 내 오프셋 이동 및 현재 오프셋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앞서 보신 유틸리티 클래스와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메소드입니다. int read. 자, 말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read난 무엇이냐? 자, 스트림으로부터 카운트만큼 바이트 단위로 입력하여 버퍼의 옵셋부터 채우는 역할을 바로 이 read 함수가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파일의 내용이 있으면 이 내용을 읽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버퍼라는 바이트 배열로 채우는데, 버퍼라는 바이트의 별로 채우는데, 자, 몇 개만큼요? 카운트 개수만큼 읽습니다. 자, 어디서부터요? 자, 스트림이라는 건 1년에 영어 단어 뜻에서도 여러분 유출하시겠지만 1년에 배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전부 다 한 바이트 단위로 들어있겠죠. 어쨌든 자, 파일 시스템에는요, 실제 파일은 한 바이트 단위로 있을 거고, 이거를 바이트 개수만큼 읽어서 실제 바이트 배열로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오프셋부터. 자, 오프셋부터 읽어서 넣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버퍼의 오프셋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오프셋 값이 1이면, 자, 배열은 우리가 0부터 시작을 하지만, 자, 요 내용은 빼고 1부터 요 내용을 쭉 채우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역시 나중에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ead byte입니다. 자, read byte는 스트림으로부터 1바이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read byte 메소드입니다. 자, 다음은 write입니다. write는 바이트 버퍼, 자, 스트림의 바이트 배열을 옵셋부터 카운트만큼 출력합니다. 자,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파일 시스템에 있는 스트림이고요. 자, 이게 배열입니다. 바이트 배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옵셋부터, 옵셋이 1이라고 하고, 자, 카운트 2라고 하면 1, 2의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요거를 실제 그 스트림에다가 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게 있죠? 어떤 게 애매하냐면, 이게 제가 바이트 배열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트림은 일종의 바이트 배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버퍼에서는 오프셋이라고 해서 꼭 0부터 시작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렇죠. 오프셋을 1로 주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 내용을 읽거나 혹은 여기로 쓰거나 하는데, 여기로 읽거나 요 내용을 출력하거나 하게 되는데, 요건 항상 처음부터 써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스트림에는 항상 처음부터 쓴다라는 것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처음 했습니다. 무조건. 자, 다음 시간에 요 위치를 옮겨가면서 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write byte입니다. 자,
자, 스트림에 1바이트를 출력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은 long seek입니다. 자, long seek 역시 다음 시간에 포지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포지션 seek. 자, 요 각각이 좀 더 뭐 하는 거냐면 여기 그러니까 스트림에 있는 요 어디서부터 바로 이 오프셋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트 배열에서 오프셋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그냥 순진하게 스트림은 바이트 배열이고, 자, 스트림은 바이트 배열로 볼 수 있고, 스트림으로부터 읽을 때는 항상 바이트 배열의 첫 번째 원소부터 읽는다. 그러니까 이 스트림의 첫 번째 엘리먼트부터 읽어드리는데, 오프셋으로 내가 읽어드릴 메모리상의 공간에서 어디로부터 읽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써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오프셋으로 제어를 한다. 라고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봤으니까 데모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정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하고 그 코드를 한번 살짝 보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림 사용하기 예입니다. 스트림의 데이터 쓰기의 예입니다. 자, 보시면요. 먼저 파일 스트림은 파일 스트림을 만듭니다. 자, 파일.open write 하면 요게 뭐냐면, 자, 요게 뭡니까? 바로 그거죠. 이 파일.open 스트림이라는 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스트림의 자식 클래스형 객체들을 생성할 수 있는 API들이라고 했죠. 바로 이것이 그런 API들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파일 스트림 객체가 하나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스트림에 저장을 했고요. 다음은 바이트 배열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웃풋 배열에 있는 내용을, 자, 0 뭡니까? 자, 이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 121부터 output.length 길이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output.length 하면 요 바이트의 길이죠. 이 길이를, 자, 전체의 배열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파일 스트림에 써라. 근데 이 파일 스트림은 무엇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는 거냐면 C 밑에 워크 밑에 stream test.txt라는 파일에다 를 기초로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실제 요렇게 내용을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파일 라이터 스트림 close를 하시든지 플러시를 하시든지 해야만이 이것은 실제 라이트는 버퍼 스트림이기 때문에 메모리상에 쓰여지죠. 메모리상에는 버퍼에 쓰여지고 여러분들이 close나 플러시를 하게 될 때 실제 파일로 이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요 close 빼시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면 이 실제 내용이 여기 파일에 직접 안 써져 있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역시 파일 스트림은 파일 스트림 객체인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write나 close 같은 것들이 있죠. 이거는 파일 스트림 클래스에 이거 선언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 모두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스트림 추상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자, 그걸 그대로 그냥 호출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자식 클래스 형 객체에서는 부모 클래스 메소드들을 호출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직접 사용하신 한 겁니다. 여기 그냥 스트림이라고 적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자, 조금 이따 데모 보도록 하고 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스트림은 파일.openRead 역시 이것이 뭡니까? 스트림 자식 클래스형 객체를 생성하는 유틸리티 API들이 되겠죠. 스트림 자식 클래스형 객체들을 생성하는 유틸리티 API들이 되고요. 생성 API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스트림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배열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파일 리드 스트림. 자, 요 파일 스트림에 대한 length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일의 사이즈가 될 것이고, 이 사이즈만큼 바이트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자, 이 배열에다가 이 배열의 0번째 원소, input 배열의 0번째, 첫 번째 엘리먼트부터 input.length 모든 내용을 쭉 채워라. 그러니까 파일에 있는 내용을 다 읽어와라. 어디로요? 이 바이트 배열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이트라고 해서, 자, 이 배열에 있는 엘리먼트 내용을 이제 하나씩 찍어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고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le.openWrite 하면 파일 스트림 객체가 생성이 되어집니다. 자, 쓰기 위해서 파일을 오픈하고 그것에 대한 파일 스트림 객체를 반환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 헬프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건 파일 스트림을 생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림형 변수에다가 이렇게 타입캐스팅 형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트 배열에 다음과 같은 6개의 문자 바이트 값을 넣었습니다. 121, 117, 110, 112, 97, 108 이렇게 넣었고요. 자, 아웃풋을 이 배열의 0번째 연소 121부터 아웃풋 랭스, 그러니까 6개네요. 6만큼을 어디다 쓰라고요? 자, 이 파일 스트림에다가 라이트 해라 라고 했는데, 자, 이 파일 스트림은 스트림형 객체고요. 자, 스트림의 자식 클래스이고 이것은 파일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파일에다가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맨 마지막에 close를 했다는 거 분명히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close, 오픈하고 close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 다 끝났는데 쓸데없이 close 안 하고 문기적거리지 마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close는 빨리 해줄수록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워크 밑에요. streamtest.txt를 살펴보면, 자, 이제 yunpal이라는 문자리 찍히네요. 예, 맞습니다. 요 각각이 전부 다 yunpal에 해당하는 ASCII 코드 값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이번에 1로 하고요. 자, 1로 하고, 자, 1이면 뭡니까? 117부터 적으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5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 빼기 1을 해줘야 되겠네. 빼기 1을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걸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더 파일을 조사를 한번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y는 빠지고 unpal. 자, 뒤에 있는 l은 왜 붙어 있는 l입니까? 자, 원래 제가 68이라고 했을 때 yunpal 할 때 그 l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요걸 보시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스트림이라는 게 바이트의 배열인데 마지막에 아까 L이 있었죠. yunpal 해서 그 L이 남아있고, 자, 앞쪽부터 썼으니까,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스트림은 마치 바이트 배열처럼 생각하고, 지금은, 자, 이번 시간 동안은 맨 앞에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unpal 쓰고 L 남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파일 지우시고 난 다음에 하시면, 다른 결과를 보시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읽기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코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file.openread 하고 이 파일을 읽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읽었고요. 자, 이 파일을 오픈해서, 자, 읽기 위해서 파일을 오픈하고, 그리고 이것은 파일 스트림 객체를 반환하고, 이것은 스트림형 파일 리드 스트림이라는 변수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일 리드 스트림.length만큼 배열을 하나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자, 리드 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인풋 배열에다가 요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자, 읽어드리는데 어떻게 읽어드리냐? 0번째 원소. 자, 이 바이트 배열의 맨 첫 번째 원소부터 length만큼, 그러니까 파일에 있는 내용 몽땅 다 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면 이 배열 자체가 이 스트림의 length니까 파일 사이즈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파일에 있는 내용 다 읽어드려서, 자, 요거를 인풋 바이트 배열에 넣고 이 바이트 배열에 있는 각각의 바이트를 하나씩 찍어보고 클로즈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요 파일 리드 스트림.close는 꼭 여기 나올 필요 없이 요 앞쪽에 나오는 것도 더 괜찮은 내용이겠죠. 왜냐면 일단 읽어드렸으니까, 인풋 배열로 읽어드렸으니까 클로즈는 빨리 해줄수록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unpal
PAL 뭡니까? L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스트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읽고 쓰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이트 배열과 문자열 간의 상호 변환하는 것을 제공하는 인코딩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걸 이용해서 좀 더 편리하게 입출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트 배열과 문자열 간의 상호 변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기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스트림이 현재 지금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하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사실 문자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좀 더 입출력을 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입출력과는 관계가 없죠, 이 부분은.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이트와 유니코드 문자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유니코드란 전 세계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인코딩 방식이고요. 이것은 2바이트입니다. 한 문자가 2바이트죠, 벌써. 바이트는 1바이트로서 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는 인코딩 방식에 따라서 실제 값은 다릅니다. 즉, 같은 A라는 문자 혹은 같은 가라는 문자를 적어도 ASCII로 인코딩했을 때 가라는 글자가 바이트로 변환되는 것 다르고요. KSC 5601도 다르고 유니코드 형태도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웹을 돌아다니시면서 글자가 많이 깨지는 브라우저들을 웹사이트를 보셨을 텐데 그때 익스플로러에서 인코딩 방식 바꾸면 제대로 보일 때도 있죠. 물론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인코딩 방식을 다르게 했을 경우 잘 보일 수도 있고 잘못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system.text.encoding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인코딩이 가능한데 바로 바이트 배열과 문자 간의 상호 인코딩이 상호 변환이 가능한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TF-8 문자열을 여러분들이 바이트 배열로 변환을 하실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string yum8이라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바이트라는 배열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 이 yum8이라는 문자열을 UTF-8로 UTF-8로 인코딩하면 인코딩해서 그 값을 바이트 배열로 넣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UTF냐 ASCII냐 혹은 유니코드냐에 따라서 이 바이트 배열에 들어가는 값도 달라지겠죠. 조금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다음은 바이트 배열을 ASCII 문자열로 변환하는 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이트 배열을 쭉 쓰시면 자, 이건 현재 ASCII 코드 값입니다. 자, ASCII 코드 값인데 자, 이걸 역시 encoding.ascii.getString 인풋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배열에 있는 내용들을 ASCII 인코딩으로 해석해서 그 결과를 str이란 문자로 저장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 의미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C샵에서 묻은 문자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입니다. 유니코드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이 yum8이라는 문자열을, 이건 유니코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yum8이라는 문자열을 UTF-8 형식으로 바꾸면 바이트 값이 얼마가 나올까라고 질문을 하는 형태이고, 밑에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바이트 안에 있는 내용을 ASCII로 해석하면 그 문자는 무엇일까? 스트링에 담아라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문자열과 바이트 간의 상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자, yum8이라는 문자를 하나 만들었고, 자, 앞서 보신 대로 바이트 어레이를 했고요. 이 yum8이라는 문자를 UTF-8로 디코딩을 하게 되면, 자, 인코딩의 반대가 디코딩이죠. 바이트 배열을 문자로 바꾸는 것을 인코딩이라고, 반대일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UTF-8로 디코딩을 한 결과를 바이트로 받으면, 자, 여기 스트링을 넣었죠. 자, 인코딩 클래스는 모두 어디 있냐면, system.text namespace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의 길이는 얼마이고, 자, UTF-8로 과연 변환하는 길이 사이즈는 얼마이고, 그 각각의 내용 과연 얼마인가를 출력해주는 코드입니다. 똑같은데요. 자, 역시 스트링이니까 똑같이 yum8이라는 문자열인데 이번에는 이거를 KSC 5601로 디코딩을 하면 자, 여기 encoding.default 하면 KSC 5601이 됩니다.
자, 그 바이트의 길이는 얼마이고 실제 내용은 얼마인가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자, 돌려보면요, 유태브 팔은 9개, KSC 560은 6개, 완전히 사이즈도 다르고 내용도 아주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로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트의 내용을, 자, 요 바이트의 내용을 ASCII로 해석하면 그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뜻은 앞서 보신 대로 윤팔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 그러면 이걸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니코드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유니코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바이트를 유니코드로 해석하면 완전히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인코딩과 여러분 캐릭터와 바이트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캐릭터에는 반드시 인코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고요. 바이트는 순수하게 그 숫자 그 자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파일 입출력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림으로 문자 데이터를 읽는 코드인데요. 이것은 앞서 보셨던 인코딩 클래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하실 수가 있겠죠. 오픈리드에서 샘플 31점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 열어서 스트림으로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바이트 베어를 만드는데 stream.length니까 요 샘플 31점 파일 길이만큼 베어를 하나 바이트 베어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stream.read 해서 파일 인풋 해서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배열의 첫 번째 엘리먼트부터 읽었는데 끝까지 다 읽으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스트림에 쭉 읽으신 다음에요. 자, 이러면 이 파일 인풋은 바로 바이트 배열이죠. 이 바이트 배열을 자, KSC 5601로 해석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내용들이 왜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 밑에 워크 밑에 샘플 31.txt를 읽기 목적으로 열어서 파일 스트림 객체를 생성해서 스트림에 저장을 했습니다. 예, 바이트 배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이즈는 파일의 길이만큼 생성을 했고요. 파일 인풋으로 읽어드리는데 어디서부터요? 0부터. 자, 이 바이트 배열의 첫 번째 원소로부터 시작해서 길이만큼 읽어드려라. 자, 그러니까 파일 전체를 쭉 읽어서 바이트 배열의 처음부터 쭉 채우는 것이죠. 자, 이 바이트 배열을 읽은 다음에 이것을 디폴트, 자, encoding.default니까 KSC 5601로 해석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저는 미리 이와 같이 그 샘플 31.txt라는 것, 이런 노트패드로 문자를 쳐놨고요. 자, 요거 save as를 하시면 이 문서에 대한 인코딩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인코딩 방식을 일단 ANSI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SI로 일단 제가 저장을 했고요. 자, ANSI로 저장한 상태에서 제가 이 문서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시합은 단대에서 통한 혁명을 꿈꿉니다 라는 문자를 제대로 찍히죠. 자, 근데 문서가 이와 같이 KSC 5601만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자, 지금 보시면요. 자, 여기 문서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save as에서 자, ANSI가 아니라 UTF-8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값을. 자, UTF-8로 바꿔버리면 이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완전히 깨지게 되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인코딩 타입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문서를 보면요, 꼭 이 KSC 말고도 외국 문서들은 이 다른 코드 체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신중을 기하셔서 이 코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유니코드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유니코드로 바꾸어 봐도 역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 이건 어쨌든 KSC로만 읽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또 깨져서 나오게 되죠. 이거 바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죠.
유니코드. 자, 지금 유니코드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유니코드라고 해서 이걸 유니코드로 이 바이트를 해석해라라고 하면 또 이렇게 올바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인코딩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편리하게 좀 더 편리해진 것 같죠? 사실 다양한 형태의 문자 인코딩 방식이 있고 이것마다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것이 이런 방법들이 없다면 상당히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단넷 입출력 구조와 스트림의 종류, 스트림 사용 순서, 그리고 스트림 사용 예와 바이트 배열과 문자열 간의 상호 변환, 그리고 이것을 이용한 사용예도 보았고, 그리고 스트림 클래스 주요 멤버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대충 이제 스트림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시크나 포지션 혹은 유틸리티 클래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